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강력하게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침묵의 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로버트 그린의 책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 네 번째 법칙인 항상 필요한 것보다 적게 말하라인데요. 이게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교훈을 넘어서 권력을 쥐고 또 지켜내는 아주 현실적인 기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책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뭔가 통제력을 잃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질문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침묵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법칙의 진짜 핵심은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침묵을 자지 통제력의 증거로 삼고 상대를 압도하는 하나의 기술로 활용하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러 말을 아껴요. 그럼 상대방은 와, 저 사람 뭔가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위압감까지 느끼게 되죠. 반대로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어떨까요? 내 생각이나 의도가 너무 쉽게 읽히잖아요. 그럼 그냥 평범하고 예측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을 아끼며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아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이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 자신을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고요. 둘째, 상대방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슬쩍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말실수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게 해주죠. 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내가 말을 아끼고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사람들은 그 침묵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자기들만의 생각이나 추측으로 막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지금 무슨 깊은 생각을 하는 걸까? 하면서 나를 실제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바로 이 기술의 달인이었다고 했죠. 신하들이 와서 뭔가를 보고하거나 간청하면 그는 딱 한마디만 했대요. 나는 지켜보겠노라. 이 한마디가 전부였던 거예요. 신하들은 왕의 진짜 속뜻이 뭔지 몰라서 막 전전긍긍하고 온갖 추측을 하면서 알아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의 침묵 자체가 엄청난 지배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점도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하다가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못 참고 먼저 입을 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 해도 될 말이나 자기 약점까지 줄줄 말하게 되죠. 나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도 중요한 정보를 얻는 거고요. 또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말을 적게 하면 당연히 어리석거나 위험한 말을 할 확률 자체가 줄어드니까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강력한 법칙을 무시했을 때, 즉 필요한 것보다 말을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어떤 끔찍한 결과가 찾아올까요? 책에서는 로마의 영웅 코리올라누스의 이야기를 아주 대표적인 경고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코리올라누스라는 인물은요, 전장에서 정말 엄청난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용맹함은 그에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웅의 아우라를 만들어줬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정치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마 전장에서처럼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는 귀족으로서 평민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아무런 필터 없이 말로 다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그를 감싸고 있던 영웅의 신비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오만하고 자기 통제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결국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영웅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혀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불안정한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되겠어?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죠. 그가 쏟아낸 수많은 말들이 그가 쌓아온 모든 업적을 갉아먹었고 결국 그는 로마에서 쫓겨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이 비유가 코리올라누스의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건 마치 굴이 자기의 연한 속살을 훤히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당연히 외부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해지겠죠. 코리올라누스는 바로 그 입을 활짝 벌린 굴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 예외는 있는 법이죠.
항상 침묵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침묵보다 말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책에서는 크게 3가지 예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괜한 의심을 피해야 할 때. 둘째, 일부러 좀 어수룩하게 보여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어야 할 때. 그리고 셋째, 상대를 혼란시키기 위한 연막 작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저 친구 뭔가 숨기는 거 있나?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잖아요. 이럴 땐 차라리 명확하게 소통해서 신뢰를 지키는 게 훨씬 낫죠. 또 일부러 좀 수다스럽고 바보같이 행동해서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거나 현란한 말로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으로도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궁극의 권력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을 아껴라 라는 법칙은 무조건 이렇게 해 라는 규칙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다뤄야 하는 하나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언제 침묵을 사용해서 나의 무게감을 더하고 상대의 속마음을 읽어야 할지, 또 언제는 계산된 말을 던져서 오해를 풀거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저울질하는 능력. 바로 이 유연함이야말로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의 기술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당신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무기는 과연 침묵일까요? 아니면 말일까요? 물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그 순간의 상황과 목적,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에 달려 있을 테니까요.